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T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4 세 번째 단원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 부분 오늘 한번 마스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자, 요거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A가 B보다 크면 양면에 C를 더해도 A가 크고요. 그죠? 양면에 C를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A가 B보다 클 때 양수를 양면에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A가 B보다 클 때 음수를 C가 음수예요. 그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니까 자 한번 복습하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워주세요. 까먹은 거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의 풀입니다. 기본적인 1차 부등식 형태인데요. 우리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AX가 B보다 작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누는데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서 이렇게 적고요.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꿔서 이렇게 적으면 끝. 이게 끝이었어요. 중학교 과정은. 그죠? 고등학교 때도요. 똑같아요.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죠?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는 A분의 B보다 작다. 요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냐? A가 0이면 어떡할래? 이거예요. 자, A가 0이래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A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요. X 대신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0이랑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무조건 얘는 0이에요. 그죠? 1, 2, 3, 마이너스 얼마 집어넣든지 간에 0이랑 곱하면 무조건 0이거든? 근데 0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말은 뭐야? 양수거나 0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0이다 만약에 그럼 0이 0보다 크다. 안 되죠. 그 다음 양수다. 그럼 양수 뭐 있어요? 2 이런 게. 2가 0보다 작다. 돼요? 안 되죠. 그래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요. B가 0보다 작대요. 그럼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이런 거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당연하지. 음수는요. 0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0은 음수보다 항상 크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음수면 해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등식 이제 기본 형태 풀 때는요. 중학교 때는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가느냐? 자, 3번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3번 문제 그런 문제라는 거 알고 1, 2번은 기본적인 부등식인데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0.1x-3은 마이너스 0.2x-1.5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등식인데 소수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양변에 같은 수 10, 100, 1000,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분소수를 없앤다. 맞아요? 10을 곱하면 될 것 같죠? 얘는. 그러면 x-30,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방정식이랑 푸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죠. 그죠? 얘 넘어오면 플러스 2x니까 3x 되고요. 자, 얘 넘어오면 플러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30, 15가 되네요. 양면을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x는 5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수 형태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를 양변에 곱한다. 그럼 여기는 4를 분배하면 되겠죠? 4x-8이고요. 여기는요 12를 곱하면 약분해서 3인데 문제는 여기 빼기가 있죠. 빼기랑 3이랑 한마디로 마이너스 3을 통째로 분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2에 12도 곱해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여기 분수 형태는 12 곱해놓고 여기는 분수 아니라고 안 곱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양쪽에 똑같이 곱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4x-3x x 되고요. 마이너스 17이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만 이항해주면 되겠네요. x는 자, 얘 넘어가면 플러스 17 되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는요. 너무 기본적인 거였어요.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요. 아까 얘기했던
특이한 그 x 앞에 얘가 0인 경우 생각해줘라 했던 그 문제와 아주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어쨌든 AX는 뭐 B보다 크다 이 형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A-1로 원래 나눠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 부호를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양수냐 음수냐 거기다가 0이냐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A-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게요. 그럼 0보다 크면 A가 1보다 큰 거다. 그죠? A가 1보다 크면 여기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A-1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서 답은 X는 A-1분의 A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A가 1보다 작은 거예요. 얘랑 반대. 그럼 1보다 작은 애에서 1을 빼면 얘는 음수가 되죠.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고 A-1분의 A 이렇게 된다. 자, 요까지는 중학교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여기가 0인 경우예요. x 앞에가 0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a가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a가 1이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여기도 a니까 1 집어넣어야죠. 그죠? 그럼 0에다가 뭘 곱하든지 간에 이건 무조건 뭐라 했죠? 0이라 했어. 0이 1보다 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얘가 0인데 1보다 클 수가 없다. 그 말은 해가 어떻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만족하는 x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3번 문제 유형은 고등학교 과정이라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이번엔요, 1차 부등식에 뭐가 붙었어요? 연립이란 말이 붙었죠. 연립 1차 방정식 배웠었어요. 어떻게 돼 있죠? 1차 방정식 두 개를 묶어 놓은 거. 그럼 얘도 뭘까요? 1차 부등식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야. 근데 여긴 두 개 이상이라고 돼 있네요. 두 개 이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1차 부등식만으로 이루어진 연립 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 자, 두 개가 여기는 두 개가 일단 묶여져 있다고 기준으로 하고 간 거예요. 자, 두 부등식이 있는 거예요. 요 부등식 두 개가 있는데 이거의 이 연립 부등식의 해는 얘 해 구하고요. 야 해 구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서 답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아, 여기 설명도 나와 있네.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고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대요. 왜 수직선이 나타내냐면 공통범위를 구하기 쉬워서 그래요. 수직선을 안 나타내고 공통범위를 구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수직선을 나타내고 하세요. 그래야 실수가 적습니다. 다음 공통부분을 찾아서 해를 구하면 된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쉬운 1차 부등식 두 개를 묶어놨네요. 자, 그럼 1번, 2번 해서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이랑 거의 연립방정식이랑 좀 다르죠. 가간법 써야 되니까 그 자체는.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이항 해주셔야 되겠죠? 3x는 4 플러스 5니까 9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자, 2번도 더 껌이네.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랬어요? 이 두 개의 무슨 거? 공통해를 구하라. 자,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3이 여기 있다.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하고 왼쪽. 맞아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보다 작대요. 그럼 마이너스 4 여기 있고요. 얘는 색칠하지 않고요. 작다 했으니까 얘도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는 화살표가 여기 두 부분, 이 선이 두 개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얘의 해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립부등식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까다로워요. 왜? 분수랑 소수니까. 뭐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양변을 얼마를 곱하면 될까? 2하고 6이니까 6을 곱한다. 그죠? x 마이너스 여기다 6 곱하면 약분해서 21. 그 다음 여긴 6 곱하면 마이너스 6x. 자, x는 x끼리 하니까 7x 되고요. 마이너스 21 넘어가면 플러스 21. 양변을 7로 나누면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여기는 양변에 뭐를 곱하면 될까요?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2x-1이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자, 이항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2x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양변을 x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또 안 바뀌었죠. 자, 이거 두 개 구한다면 어떻게? 이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을 하고 왼쪽 작으니까 왼쪽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크다니까 색칠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직선이 두 개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인데 3은 마이너스 3은 는이 없어. 여기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는 붙이면 안 되고요. 3은 색칠이 돼 있으니까 는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요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1번, 2번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식은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을 곱하면 되겠죠? 3x-50이 되고요. 여기는 7 괄호하고 x-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7x-14 맞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x끼리 이항 해주면 7x 넘어오면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4x 되고요. 자, 마이너스 50 넘어오면 플러스 50 됩니다. 그럼 얼마? 36이 됩니다. 그 다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됩니다. 음수로 나누네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가 돼서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얘는 얼마 곱할까요? 자, 분모가 2하고 5네요. 10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 10 곱하면 약분해서 5니까 5x 마이너스 15 되고요. 다음 여기 10 곱하면 2x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자,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그럼 3x 그다음 마이너스 15 넘어오면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양변을 x로 나누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죠. x로 나누는데 큰일 날 소리 했다. 그죠?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첫 번째 거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같다 했으니까 색칠하고요. 크다 했으니까 오른쪽. 자, 그 다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는 요쯤에 있네요. 또 같다 했으니까 색칠하고 크다 했으니까 오른쪽 가고요. 그럼 공통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얘는 화살표 계속 가니까 계속 갑니다. 그죠? 그럼 얘는 해는 뭘까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끝내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특수한 경우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떤 경우냐? 자,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해가 한 개래요. 그 말이 뭐냐면 두 연립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각각 풀었어요. 그래서 해를 구했더니 하나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같으니까 색칠하고 오른쪽. 그죠? 크다 했으니까. 그 다음 얘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색칠하고 왼쪽.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만나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A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양쪽은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해가 뭐밖에 없어? A밖에 없는 거예요. 부등식이지만 X는 A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둘 다 는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둘 다 는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쪽만 는이 있으면 어떡할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죠. X는 A보다 작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럼 이걸 또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 A보다 작다 했으니까 색칠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색칠을 하고 일로 가요. 자, 얘네들이 만나는 경우 이쪽은 안 만나잖아. 이쪽도 어때요? 여기도 파란색은 A를 포함하지만 빨간색은 A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해가 없다.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자, 얘는 어때요? 둘 다 는이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얘를 색칠하지 않는 거죠. A보다 크다. 그 다음 또 얘는 A보다 작다. 둘 다 어때요? A를 포함하지도 않고 양쪽 다 안 되네요. 그럼 얘도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어떤 경우냐? 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A 색칠하고 왼쪽. 근데 B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B가 어떻게 돼? A보다 크대요. 여기 있대요. B가. 여기에. 그죠? 근데 B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B 색칠하고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간다.
얘가 만나는 공통부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얘도 해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수한 해를 갖는다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각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부등식 이거 좌표 수직선을 그렸을 때 공통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 공통부분이 딱 한 군데만 나온다. 그러면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각각 일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1번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3x 하고요. 요거 이항 해주시면 6이 되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x 하고요. 플러스 4 이항하면 마이너스 4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시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2네. 이거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이거는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처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밖에 없다. x는 2다. 이렇게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1번, 2번 해주시고요. 자, 1번은 먼저 분배부터 할게요. 6x-6이고요. x 플러스 9입니다.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하면 5x는 15보다 크거나 같고요. 양변을 5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도 분배부터 하고 갈까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x끼리 묶는다. 얘 이항하면 3x 되고, 야 이항하면 플러스 9. 3으로 양변을 나누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자, 얘는요. 얘도 근데 해가 똑같겠는데요. 자, 어떻게? 3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처음 거. 두 번째 거는 작거나 같다. 두 개의 공통범위 x는 3 하나 나오네요. 됐나요? 부등식이지만 해가 하나 나오는 경우, 특수한 경우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립부등식인데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요꼴의 부등식입니다. 이거 얘 방정식이라고 해놨지 왜? 부등식이죠? 아마 선생님이 연립 방정식에서 이걸 복사해온 것 같아요. 연립 방정식도 이 비슷한 거 있거든. 그지? 자, 연립 부등식 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두 개 묶어서 이꼴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C보다 작다. 요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요거랑도 묶으면 안 될까요? 얘랑도 얘랑 연립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문제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숫자로만 봤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x는 3보다 크고 3은 또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거 두 개를 묶고 와서 1은 5보다 작다. 이렇게 가져올 거야. 근데 이거 5보다 작다 좀 애매한데.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거 말고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 문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x가 1보다 작고 1은 또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를 이거 두 개로 A는 C보다 작다로 하면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X가 3보다 작댔으니까 2도 가능하죠. 근데 얘는 X가 1보다 작다며. 근데 2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도 같이 포함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1보다 작다. 그 다음 요거 요렇게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요렇게 두 개를 해버리면 갑자기 2 없잖아요. 여기 원래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범위까지 들어가게 돼요. 부등식일 때는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인접한 애들 둘이만 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x-4가 2보다 크고 4x-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럴 때 요거 두 개 묶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얘가 얘보다 작은 건 맞아요. 작은 건 맞는데 이걸 작은 범위하고 이 두 개가 그렇게 작거나 같은 범위하고 여기에서 겹쳐지는 부분만 구해야 되는데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구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거 요거 두 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접한 거 두 개 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1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x는 1로 이항할게요. 좀 보기가 좋게 하려면 x가 좌변에 있는 게 좋죠. 그죠? 얘 좌변으로 이항하고 얘도 이항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x는 2보다 크다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해봅시다. 3x 마이너스 4가 4x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자, 이양 해주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4면 마이너스 6.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x는 6보다 크다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해는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그럼 첫 번째 2보다 크다래요. 자, 색칠하지 않고 오른쪽. 그 다음 파란색은요 6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같다 색칠하고요. 크다 했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네요. 공통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죠. 따라서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꼴의 부등식에서는요. 절대 요 양끝 하시면 안 됩니다.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a는 b는 c다 했으면 얘는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묶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방정식은 그래요. 왜냐면 이게 다 같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a가 c보다 작은 경우 작다도 성립은 하겠지만 그 안에 b가 사이에 끼어 있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b가 a보다 큰 경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또 혹시나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학생을 대비해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a가 c보다 작다랑 b가 c보다 작다 요렇게 연립을 해버렸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a가 b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범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해봤자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접한 두 개씩 해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요. 이거 잘 써요.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해놓으면 절대값을 포함한 이거 우리 1차 방정식 때도 했죠. 그죠? 절대값 기호 포함한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하기는 하나 요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신경 써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도록 하자.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할 건데요. 일단 절대값의 뜻을 한번 알고 갈게요.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절대값 무슨 뜻일까요? 애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부호 없이 적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아니잖아. 절대값의 뜻은요. 항상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거 중학교 때 처음에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음수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km다. 이런 말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구할 때 부호를 빼고 적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원점으로부터 거리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중에 첫 번째, 절대값이 a보다 크다,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요 어떤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단 a는 0보다 크셔야 돼요. 알겠죠? 음수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이 예를 들어 숫자로 한번 해야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절대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절대값 뜻이 뭐라 했죠? 원점으로부터 거리라 했죠. 그 수직선에서 0, 요게 원점이야. 여기서부터 거리가 3보다 크대요. 그러면 거리가 3이네를 구해보자.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이네는 오른쪽으로 3칸 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3칸 갈 수도 있겠죠. 누구예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x라는 i는 원점으로 절대값이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칸보다 더 멀리 가래요. 자, 그럼 더 멀리 가려면 어떻게? 여기에서 0에서부터 더 멀리 가려면 3칸 간 거보다 더 뒤로 가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왼쪽으로 3칸 갔어요. 그거보다 더 멀리 가야 돼요. 크니까. 그럼 어떻게?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요? 더 밑으로 가야 되죠. 작거나 또는 여기서 보세요. 3보다는 더 뒤쪽으로 가야 되네요. x가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가 나오면 이 절대값이 a가 되는 수 두 개를 구해 놓고요. 이 작은 수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또는 요 큰 수보다는 더 크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멀리 가야 되니까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수직선에서 0이 여기 있고요. 절대값이 3이네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 이내보다 더 가까워야 돼. 더 짧아야 돼. 그럼 짧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절대값이 3인 것보다 더 짧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절대값이 3인 애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깝게 있어야 된대요. 요 0에서 더 가깝게 있으려면 요 안쪽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값이 숫자, 어떤 상수보다 작다가 나오면 이 절대값이 a가 되는 값을 두 개 찾으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 사이에 x가 들어가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써먹으니까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요. 요 절대값의 뜻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찾아내기는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한 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절대값 x-1이 예를 들어서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자 절대값이 2보다 작대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내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까워야 된대 0에. 그럼 어디 있어? 요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다. 양변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절대값뿐만 아니라 절대값 밖에 x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여러 개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뭘 해볼까?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가 누구 하지? 5보다 크다 해볼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절대값은요 벗길 때 어떻게 벗기느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플러스 2고요. 플러스 2의 절대값은 그대로 플러스 2예요. 그죠? 플러스 생략하기는 하지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수면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절대값 안이 음수면 어떻게 돼요?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배웠어요. 절대값 a를 풀 때는요. a가 양수면 그냥 a로 나오면 되는데 a가 음수면 그냥 a로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대값 풀 때도요. 이 x-1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거를 벗기는 게 달라져요. 그럼 양수랑 음수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0이죠.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양수 음수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죠. 그러면 수직선에 마이너스 2, 1 적어 놓으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여기 집어넣어 보면 음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어 보니까 얘도 음수네요. 그럼 어떻게 돼? 얘도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x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6.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절대값, 요 괄호 안에, 기호 안에,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양수면 그냥 풀고 음수면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해였으니까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문제로 가서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1번, 2번은 꺼민 문제입니다. 왜?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 이거 했잖아요. 자, 절대값이 4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4인수가 뭐라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원점에 더 가깝다 해서 요 사이가 된다. 그래서 x-3이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가 되고요. 다 3, 3, 3을 더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절대값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랬어요? 절대값이 3인수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거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멀리 가라. 이거보다 더 멀리 가려면 이 뒤쪽으로 이 마이너스 3보다 더 멀리 가려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자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은 두 쪽으로 양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3번이 이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이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라 했죠?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x값부터 찾아라. 뭐예요? 2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수직선에 얘를 그려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2 하면 몇 부분으로 나뉘죠? 세 부분으로 나뉘네.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봐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 보자. 얘 음수 나오죠. 그럼 부호를 바꿔서 나오고요. 자, 얘도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음수로 나오네. 그럼 또 부호를 바꿔서 얘도 나온다. 그 다음 x는 x끼리. 요거 두 개 계산하면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4. 양면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했어요. 왜? 이거랑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네요. 공통범위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이 부분 했어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은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얘는 여전히 음수.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 자,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하고요. 얘는 3이니까 넘기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랑 또 이거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2보다 작다 했으니까 공통범위는 얘가 될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x-2 플러스 2x 플러스 1은 5보다 작다. 자, 그럼 3x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6이 되네요.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 둘의 또 무슨 범위? 공통범위 구하랬죠? x가 2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고. 얘는요. x가 2보다 작다. 공통된 범위가 있다 없다? 없네요. 여기에서는 해가 없어요. 얘는 해가 없다. 그 다음 얘는 해 이거고요. 얘는 해가 요거 두 개 공통범위인데 이 부분이라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x보다 x가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요. 얘는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다음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어때요? 겹친다기보다 여기에 딱 연결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는 색칠이 여기에 돼 있으니까 얘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얘나 만족해라는 말은 요 안에만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얘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요. 어머, 여기 x가 왜 붙어? x는 2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나요? 자, 오늘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 나온다는 거, 그런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오늘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차 부등식 끝났고요. 2차 부등식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